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가 급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이화영 구속의 과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현 킨텍스 사장이죠. 네. 요 근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꽤 많았었는데 엄청 많죠. 예.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쳤습니까? 일단 법인카드 여러 개로 3억 원을 썼다. 즉 뇌물 혐의죠, 이건. 왜냐하면 지금 평화부지사 시절부터 썼으니까 그러니까 공직지사라면은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가 특정 기업에 어떤 대가인지 아직 뭐 밝혀야 되겠지만 대가성 그런 그 뇌물로 지금 인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3억 원만이 아니라 카니발, 렉서스 등 법인 차량 3대를 쌍방울로부터 제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비로 1,000만 원 정도의 또 이득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시에 쌍방울 부회장도 지금 영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찌됐든 이 뇌물을 건네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지금 드러난 게 이제 그 3억 원의 법인카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 쌍방울이 일종의 저수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수지는 이재명의 저수지, 즉 이재명의 어떤 금고처럼 지금 이용되는 상황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즉 이 변호사비를 자기는 2억만 줬다고 하는, 2억 5천만 원만 줬다고 하는데 바로 사회이사로 전부 다 데려다가 돈을,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또 뭐 전환사채 같은 걸 떠넘기면서 쌍방울에서 변호사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런 정황들은 뭐냐면 쌍방울이 도대체 왜 이재명의 그런 것들을 대납해 주는가에 대한 고리가, 가장 핵심 고리가 지금 아태 평화교류협회인데, 네, 아태요. 바로 그거를 이화영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화부지사 시절부터. 그러면 바로 이 아태 이 교류협회와 지금 이 고리 역할을 하는 아태와 이화영의 관계, 그래서 아태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드러나게 되면 변호사비 대납 등 모든 쌍방울과 이재명의 관계가 드러날 수 있다. 그 단초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단단히 막아놓던 뚝에 일부가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뚝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카도 3개나 쓰고 그랬어요. 법인카드. 그렇습니다. 뭐 차도 3대. 한 법카 하나 쓰기도 힘들었는데 그렇죠. 3개나 쓰고. 뭐 처음에 나왔는데 어쨌든 그만한 기업에서 돈을 그렇게 주고 법인카드 쓰게 하고 차까지 주고 뭐 또 보좌진, 그러니까 그 이화영의 보좌진이라고 하는데 뭐 보좌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관계인 것 같은데, 문모 보좌관한테도 3년 동안 200씩 준 것 아닙니까? 그것도 9천만 원 해갖고 총 9천만 원. 4억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직으로 있을 때 평화부지사라든가 그때 한 것은 2억 5천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어제 그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법카를 사용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카 사용을 하고 안 한 것은 뭐 아주 자료로서, 증거 자료로서 다 나오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화영을 수사했다고 해서 지금 구속했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의 가장 핵심 수사 대상인 변호사비 대납까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직결되진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화영으로 하여금 아태교류협회에 자금이 문제가 있어요. 아태교류협회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이화영과 아태교류협회는 사실 한 몸이잖아요. 거의 한 몸인데 아태교류협회에서의 그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자금들이 있어요. 꽤 많죠. 엄청나 많죠. 아태교류협회가 스스로 공시를 한 적이 있어요. 2018년에 얼마가 들어왔다, 2019년도에 얼마가 들어왔다. 이건 다 밝혀야 되니까. 근데 밝힌 금액보다 더 많을 테지만 어쨌든 12억, 24억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월급도 못 줬거든요. 그래갖고 직원들도 내보냈어요. 그럼 이 돈을 어디다 어떻게 했느냐. 두 갈래겠죠. 하나는 우리가 아태교류협회가 워낙에 그 북한과의 대북 사업을 지금 전면적으로 나서서 경기도와 함께 나서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북한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근데 그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2019년도, 2018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유엔이 제재를 하고 있어서 금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럼 대북 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고 싶었겠지만. 그렇다면 또 하나 추정은 뭐냐면 아태교류협회가 워낙에 거의 그 이재명의 그런 그 선거에 뛰어들어서 막 뭐 선거를 도와준 그런 정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아태교류협회 충청협의 그래가지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지금 안부수 회장은 물론이고 50여 명이 지금 검찰 수사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아태교류협회 충청 지부장처럼 협회장처럼 된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구속영장을 봤더니 영장 안에 공범으로 50여 명이나 적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범. 그렇다면 이 공범 50여 명도 당연히 수사선상에 지금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느냐, 여기서 들은 돈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해찬입니다. 저는 이해찬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릴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이건 당시에 돈은 정보지 수준의 이야기지만 이해찬도 뭐 굉장히 많은 여기서 어떤 이재명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에 이해찬이 이재명을 엄청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경선 때부터 전해철이가 이해찬 때문에 우리 속된 말로 물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선에서 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나가고 싶었는데 이해찬이 편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이 아태교류협회 그 행사 경기도에서 열렸는데 거기 가갖고 축사도 해주고. 근데 이화영은 사실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해찬 측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해찬이 보낸 사람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이랑 관련이 없는데도 보낸 걸 보면. 근데 그러면 이화영을 고리로 해서 또 이해찬과의 관계가 또 드러날 수 있는 이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기서 그래서 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그 아태협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돈들, 그 KH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쌍방울과 뭐 그 KH 회장, 쌍방울 회장이 서로 뭐 의형제나 다름없고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 KH그룹에서도 후원 계약을 맺어가지고 아태협에 22억 원인가를 지원했는데. 그 돈이 용도 불명으로 잡비로 처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잡비라는 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 이렇게 흘러간 돈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한다는 변호사비로도 또 쓱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불법 선거운동원데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이게 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밤잠이 안 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화영의 구속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로 걸린 거예요. 보니까 뭐 법인카드를 갖다 쓰고 하니까 수사가 됐는데 이화영이가 구속되면서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과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된 거냐. 쌍방울과 이재명과의 연결고리. 이것도 이화영이가 가장 잘 아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연결해 줬는지 아니면 뭐 이재명도 원래
과거에 하나일보 보도인가 네. 거기 뭐 쌍방울에서 임원했던 사람이 네. 성태영하고 이재명 후보는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 그런 네네. 녹취록도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 성태영이 단독. 바로 김성태 쌍방울의 실질적인 오너 아닙니까? 오너죠. 지금 전 회장으로 되어 네네. 있지만 그런 관계가 좀 드러날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이 대장동 관계도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 자금 흐름이 쌍방울 계열사들의 전환사채, 그러니까 쌍방울이 7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서로 맞물려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 출자처럼 서로 맞물려서 전환사채를 통해서 광림이라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100억이 들어갔다. 뭐 이 세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어갔는데 의혹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밝혀지지. 김만배 돈 100억이 예. 쌍방울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전환사채로 사는데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쌍방울이 저기랑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라임하고도. 네. 라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이 쌍방울의 김성태가 지금 그 연루된 게 그래서 상당히 이 캐면 캘수록 어마어마한 그런 이 연관성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 이한성이라는 사람이 네네. 바로 천화동인 1호, 그러니까 화천대유 산하에 7개 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천화동인 1호, 거기 대표로 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천화동인 1호, 이게 아주, 김만배가 이건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7개 이 자회사 중에서 천화동인 1호가 가장 크고, 거기에 700억이 유동규 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유동규 돈이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이화영의 보좌관이 그 1호를 관리하는 그 대표로 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캐게 되면은 대장동 비리의 어떤 큰 줄기가 잡혀질 수도 있죠. 그렇죠. 김만배하고 같은 대학 출신이죠. 이화영과 김만배는 성균관대 같은 출신이고 라인들입니다. 이한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화영이 한번 거짓말을 했었어요. 뭐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이한성과는 수년 전에 만났고 뭐 그동안 뭐 저기도 연락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둘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뭐 최근까지도 가장 그러니까 같은 어떤 성대에서 같은 서클도 활동을 했고 또 둘이 이상수원 아시죠? 그렇죠. 이상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둘 다 함께 같은 시기에 이상수원에 보좌관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화영과 이상수 의원 그 지역구 중량인가요? 예, 중량. 거기를 물려받아갖고 국회의원을 한 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직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그렇다면 이한성의 그 천화동인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이화영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것도 사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또 하나는 지금 이화영이가 아까 아태업을 관장했지만 이제 이 경기 평화부지사 하면서 가장 크게 관장한 것은 역시 대북 관련 사업 아닙니까? 대북 관련 사업.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방울에서 그만큼 이화영한테 여러 가지 대우를 해준 것은 반대급부를 노리고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반대급부. 네네. 반대급부가 없는데 기업에서 왜 공짜 밥이 있고 공짜 점심을 사줍니까? 그럴 리가 없죠. 네네. 그런데 아태여보고 이렇게 같이 행사도 주최를 했고 또 이 이화영이 북한의 단천에 있는 마그네 사이트 네네. 개발.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마그네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히토리도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히토류. 그래서 이 아태협에서 나노스라는 그 자회사가 대북 사업을 관장하고 그런데 뛰어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북한 측하고 그 민경협이라고 있는 것 같아요. 민경련이라고 북한 측 그런 경제 남북 관계 그런 것을 교류하는 대표하는 그런 단체를 하나 뭐 회사인지 뭐 이런 것을 하나 만든 것 같은데 거기하고 합의서까지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제일 먼저 이 특혜를 누릴 그런 기업이 어디였을까?
쌍방울이었겠죠. 맞았다. 어마어마하게 어쨌든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태교육협회 협회장이 안모 씨잖아요. 예, 안부수죠, 안부수. 예, 이 안 씨가 또 이 나노스의 사내이사도 했죠. 그렇죠. 사내이사가 돼 있어요. 사내이사로 돼 있고. 2019년에 했죠. 쌍방울에서는 사내이사고 이재명한테는 외곽 조직. 예. 선거 외곽 조직의 민주평화광장 발기인으로 또 활동을 했고, 그럼 이 아태교류협회라는 건 완전히 이 그 정제 뭐 이것들을 믹스해서 뭔가 그 이 이권에 개입하고 선거도 도와주고 하면서 그 유착한 그런 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아태비라는 것을 관장하면서 대북 사업도 그 끼어들게 하고 또 이 사전 선거운동 조직으로도 활용을 하고 이번에는 뭐 충남만 이렇게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는데. 아태비 전국 조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만 드러났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데는 다 감점으로서 아직 안 그게 나오고. 나오지 않은 거라고 봐야죠. 예. 또 하나는 이 아태비 북한과의 그러한 뭐 사업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공시하면서 주가가 한 30%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주가 조작 아닙니까? 무슨 테마주다, 북한 테마주다, 뭐 이재명 테마주다 해갖고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비비안도 급등을 했었어요. 예, 비비안도 그러니까. 쌍방울이 예. 인수한다 하니까 급등을 하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관련이 있었는데 안을 들여다봤더니 이태영이가 당시에 저기 사회이사로 이 비비안과의 어떤 합병 이런 것들을 찬성하고 막 이런 게 드러나니까 이재명의 최측근이 가 있다. 뭐 이러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죠. 그런데 이화영이는 그 아들도 이 쌍방울에다가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그렇습니다. 거기도 취직을 시켰고 또 차명주 씨까지 보유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쌍방울이 사실 전체 그룹에서 쌍방울 자체는 왜 저기 BYC, 비비안, 쌍방울 이 3대 그 속옷 회사에서 좀 뒤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매출이 잘 안 올라요. 뭐 그 김성태라는 사람이 제대로 뭘 운영을 하겠습니까? 다 M&A 전문가, 그 뭐 대법계 전문가인데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굉장히 커졌어요. 그 안에 보면 고현정 씨를 비롯해서 꽤 유명한 그렇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 탤런트나 엔터테이너나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예. 지금 도피해 있잖아요, 김성태가. 네네. 거기서 무슨 연예인도 부르고 무슨 가수도 부르고 뭐 그랬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임원들도 가지만 그렇죠. 한국에서 음식 뭐 생선회라든가 김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수하고 또 무슨 여성도 공수했다 그런 보도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까 언급한 고모 씨가 아직도 그 엔터테인먼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제가 명단을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에 네로라 하는 정말 유명한 그런 탤런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도 거기에 취직시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이 이름만 뭐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알찬 그런 지금 기획사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그룹에서 대북 사업하는 그 나노스의 주식도 이게 비상장 주식인데 1억 원어치를 그 문모 보좌관 이름으로 이화영이가 갖고 있었다는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차명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완전히 뭐랄까요. 이화영은 코를 꿰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뭐 쌍방울과 관련된 온갖 이권들이 전부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취재한 결과 이 대북 사업이라는 게 경기도가 하면 그걸 다 의회가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다 심사를 해야 되고. 근데 의회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게 경기도 의원들이 2019년도 그 감사 기간 9월 달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보니까 나는 몰랐다. 뭐 16개 사업인가가 있는데 도의원들이 이건 우리가 모르는 사업인데 라고 이야기한 게 인터뷰에 있거든요. 이화영이가 북한에다가 갖다 주는 것만 해도 15억 아닙니까? 그 밀가루 지원, 지원, 또 지원해서. 묘목 지원. 그렇게 해서 15억이나 갖다 주고 뭐 그랬는데 기타 뒤로 들어간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북 지원이 엄청나게 있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의원들이 안 한 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당시에 선출직에서는요, 비례 말고 한 명 빼놓고 129명에서 128명이 다 민주당으로 뽑혔잖아요. 한 명만 야당이 됐고 그랬었죠. 당시에 그런 상황. 그리고 이재명이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성남시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 뭐라 그러면은 막 화내고 의원들한테, 도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화내고 뭐 이런 식이어서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시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해갖고 끽소리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이가 구속됨으로써 쌍방울과 이재명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대장동 간의 관계, 그리고 대북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어떤 비리랄까 이런 것이 투명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불법 선거운동. 크게만 봐도 이 네 가지가 지금 이화영 구속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옥죄는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까? 않겠습니까? 하나만 이해찬과의 고리요. 그렇죠. 이화영이 거기서 차명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든가 개인적으로 받은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턱 밑까지 검찰의 칼날이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지금 고리가 딱 잡힌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구속을 했다는 건 어쨌든 소명이 됐다는 거고 그 구속영장을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더 수사할 게 있다라는 의미겠죠. 최근에 또 성남 FC 그 충격적인 보고서,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정진상이가 거기서 다 좌지우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단주 역할을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 성남 FC 대표를 지낸 박선우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전부 이 정진상의 지침을 받아서 했다는 그런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포상금이라는 돈이 한 10억 원 나갔는데 그게 하나의 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고 또 거기 코칭 스텝이라든가 거기 직원들도 경선이 있으면 거기 또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그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화영 다음에 정진상이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진상이가 만약 구속이 된다 한다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그럼요.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사이자 또 브레인이자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 모든 것들을 다 정치상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에다 다 핵심적인 비서실에 탁 박아놓고 정무조정실장 정무실장. 사실상 비서실을 다 이 정진상이가 관장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던 그 서명란도 있잖아요. 그 공문에 정지상은 사실 사인할 필요도 없는데 그 보고서에 정지상 사인란이 있을 정도로 정상한테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비서실도 정진상이가 사실상 관장하고 또 의원 비서실에도 김현지 보좌관이라든가 김남준이라든가 이른바 성남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서 사실상 그 성남 라인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접수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기도 의회 때도 경기도 지사 때도 성남 라인들이 너무 설친다. 라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뒷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수원지검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 변호사비 대낮이지만 성남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게 성남 FC 사건 아닙니까? 경찰에서 적당히 두산건설 하나만 수사해가지고 넘겼는데 네이버 차병원 할 거 없이 그냥 싸그리 지금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 FC 그 내부 보고서가 탁 터져 나오면서 이재명이 얼굴이 확 변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그 보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의 타켓이 실질적으로 이화영은 이재명의 측근이라 하지만 이해찬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 연결고리고
정진상한테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지상이 나오면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 정지상이 소환되거나 혹은 실물로 인터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이제 다 밝혀지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가 정말 이 이원석 총장이 들어서면서 본격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밑에서부터 완벽하게 훑는 그런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않아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